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가 박형근이고요.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녁에 이렇게 모이셨는데, 오늘 처음 사업 이렇게 들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뉴스킨 지금 안 하고 계신데, 뉴스킨 사업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오늘 제 강의는 그 분들을 위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어 얼굴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뉴스킨 사업자들이 또 적응이 빨라 가지고 2020년 1년 동안 이제 모든 시스템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못 보는 그 아쉬움을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좀 달랠 수 있고 장점도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지방에 계신 분들, 또 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온라인으로 시스템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항상 이렇게 어 서울에 계신 분들과 또 같은 입장에서 시스템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 저도 작년에 좀 혼란스러웠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뉴스킨 사업이 잘 이렇게 또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도 많고 했는데 또 해 보니까요. 어 참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시나 뉴스킨 사업은 온라인 기반의 비즈니스고 또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구나.' 또한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뭔가 어떤 다른 대안을 찾고 뭔가 어떤 기회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 뉴스킨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또 호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 오늘 제 1 시간의 강의를 듣고 이 뉴스킨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해한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할 예정이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한 부분들, 뉴스킨에 대해서 궁금했고 또 좀 의심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풀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의 이제 오늘 강의 주제는 뉴스킨 사업의 이제 비전과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이고요. 어 제가 이 뉴스킨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33 살입니다. 20살 때 노량진 재수학원에서 대학을 바로 못 가 가지고 재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대학교 대학교 생활하다가 남자들은 피할 수 없는 군대가 있잖아요. 진짜 어차피 가야 되는 군대면 좀 힘든 데 가자 해서 제가 해병대 수색대라고 하는 부대에 자원 입대해서 군 생활했습니다. 군대 전역할 때쯤 되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군대 전역하고 바로 학교 복학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해 보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군대 선임들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해외로 나가는 주변 선임들 모습을 보면서 '나도 외국 생활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1 년간 다녀오게 돼요. 근데 이제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가기 이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이제 저는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스킨스쿠버 동아리 활동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군대에서도 스킨스쿠버 배우기 때문에 어 꽤 오랫동안 이제 이 바닷속에서 이제 하는 이 스킨스쿠버를 즐겼는데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내 직업으로 좀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도 있어 가지고 제가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까지 땄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킨스쿠버 강사라고 하는 그 직업은 네 '사이드 잡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제가 호주로 날아갑니다. 25살 때인데요. 이때가 2013 년이에요.
제가 호주에서의 경험을 물론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때 굉장히 많은 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저의 시야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넓어졌던 시기가 이 2013 년도였던 것 같아요. 이때 호주에서 1 년간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지? 난 어떨 때 행복하지? 난 뭘 좋아하지?'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처음으로 이렇게 던져 봤던 시기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근아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너는 어떤 인생을 원하니?" 막 이런 어떤 질문들을 던져 봤는데 저는 그냥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대학 가서 어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그게 행복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대학교 그 선배들 졸업하고 이 직장 들어가 있는 대기업 다니는 선배들 모습을 봐도 그렇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고 항상 이 직장 생활에 굉장히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좀 이렇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을 시기였고 호주에 살면서 어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몰라도 호주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로워 보였던 것 같아요. 되게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고 되게 이렇게 매 순간 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 치열하고 각박하게 살아나가는 것 같은 모습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1년 동안 살면서 '아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냥 호주에 그냥 눌러 앉아서 여기서 그냥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참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호주에서 눌러 앉아 살까도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빨리 부모님도 빨리 와서 학교 졸업하라 하고 제 친구들 벌써 막 취업하고 그러는데 저는 뭔가 이제 그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그래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학교 복학해서 또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공부를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이 공부를 해서 결국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그 직장인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내가 호주에서 살았던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 혼란스러운 그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 대학교 친구로부터 뉴스킨 사업을 전달받게 됐습니다. 저는 뉴스킨이라고 하는 단어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것도 아예 전혀 모르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별로 기대감도 없었고 근데 그렇지만 뭐 큰 의심도 없었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봤던 게 2014년 10 월인가 그래요. 네. 벌써 이제 6 년, 7년 전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26살 나이로 뉴스킨 사업을 한번 알아보게 됩니다. 사실 처음 한 번 강의를 듣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판단을 잘했던 게 '제대로 한번 알아는 봐야겠다.' 알아보고 별로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일단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대한 판단은 좀 뒤로 미루고 한번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또 초대해 주신 분에게 이렇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이미 성공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스토리도 들어보고 이 사업을 잘 해낸다면 정말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는지도 제 눈으로 막 그분들을 직접 보고 싶었고 또 이 사업을 근데 시작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했고 아무튼 그 굉장히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알아본 결과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내가 이 사업을 잘만 해낸다면 정말 호주에서 살았던 그렇게 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과생이기 때문에 수에 좀 빨라요. 그래서 뉴스킨의 그 보상 구조 그러니까 수입 구조가 좀 빨리 이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참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업이라는 건 이해가 됐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킨이 아무리 괜찮은 사업이어도 내가 자신이 없으면 이게 출발이 안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직장 생활도 한 번도 안 해본 그 나 같은 평범한 남자가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뉴스킨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있는 걸 거잖아요.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 냉정하게 그 직장 생활이랑 비교해 봤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도 열심히 할 거고 뉴스킨 해도 열심히 할 텐데 직장이라는 곳의 끝점은 결국은 제 기준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끝점이 직장의 끝점이었거든요. 근데 뉴스킨 사업에서의 끝점은 정말 자유롭고 참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열심히 사는 거면 좀 힘들어도 '내 비즈니스 영역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 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이제 이거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사업은 잘할 만한 사람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잘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못할 만한 사람도 들어와서 잘 배우고 잘 훈련 받으면 잘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자신이 없었지만 잘할 자신이 없었던 거지 잘 배울 자신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아마 이 사업을 이렇게 처음에 접했을 때 '와 이거 나를 위한 일이다. 나 너무 자신 있어.' 이러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이 사업을 한번 끝까지 한번 잘할 때까지 열심히 한번 배워 볼 의지가 있는가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할 자신 없었지만 잘 배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배워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벌써 6 년이 됐고 제 인생의 수많은 선택 중에서 가장 제가 잘한 선택이 바로 이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고 또 선택한 사업이 선택을 했다는 게 그 선택이 가장 잘했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제 주변의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의 삶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또 많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본 뉴스킨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고 싶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뉴스킨 사업을 귀 닫고 눈 가리고 들으면은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시간 내서 1 시간 들어보시는 거라면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 뉴스킨 사업의 매력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문장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문장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별로였었는데 이제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게 오랜 시간 동안 이 고생하면서 가겠죠. 그렇다고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보다 빨리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 이유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도구를 자전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은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훨씬 더 손쉽게 빨리 도착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자동차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또 많은 노력을 할 텐데 그 단순히 노력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떤 선택 위에서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을 봤더니 30억 이야. 그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내가 이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직장에 들어가서 그 200만 원 받으면서 그 30 년을 노력해도 그 아파트를 못 삽니다. 30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해도 그 아파트를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 이 사람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선택이 잘못된 거죠.
그 아파트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 수 없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에 노력은 기본이지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저는 노력도 열심히 했지만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것, 그쵸? 이 사업을 선택한 게 훨씬 더 이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뉴스킨은 유통 사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나로 인해서 뉴스킨 제품이 유통이 돼야 돈 버는 거고 유통되지 않으면 돈 못 법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과는 좀 달라요. 일반 유통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제품이 이제 넘어갈 때 이제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TV나 인터넷 이런 광고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생산자가 제품을 10,000원 주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100,000 원에 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유통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유통업자들이 돈을 남겨 먹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광고비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소비자 가격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소비자 부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시간대에 광고 한 번 더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광고를 믿으시나요? 이 TV에서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면 '어 저 제품 좋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이제 아니잖아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서 이제 유명 연예인이 광고한다고 그 제품 좋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통 단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비자 가격이 비싸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통 단계의 이제 앞 단계에서 물건을 사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TV 홈쇼핑이나 대형마트, 또 인터넷 쇼핑, 이제 이런 채널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돼요. 여기서 구매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쪼금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 단계가 짧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세이브 시킨 돈으로 소비자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운 게 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냥 동네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대형 마트나 아니면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가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두 유통 다 어쨌든 광고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광고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화장품 회사는 이 광고비로만 1 년에 이 몇백억 단위의 이제 그 광고에만 돈을 투자를 하고, 그 돈은 결국 다 이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게끔 이제 만들어지죠. 자,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어떻게 한번 해 보자는 거냐면, 그 유통 과정도 직거래인데 이 광고도 한번 없애보자. 즉 중간에 거품을 다 빼고 거기서 세이브한 돈으로 생산 원가를 높이고 소비자 가격을 낮춰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론적으로 어떤 제품이 나올 수 있냐면 생산 원가가 높으니까 이제 품질이 좋은데 이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광고를 포기했잖아요. 이 광고를 포기했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해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것인가.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두 유통은 기업 주도형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유통의 주체가 되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고 소비자는 돈을 쓰는 이제 케이스죠.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 이렇게 부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통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유통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는 제품을 돈 주고 사서 쓰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소비자는 단순히 소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본인의 소비를 통해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뉴스킨 쓰는 사람들을 만들어 봄으로 인해서 수입을 창출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기업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거.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킨 소비자에서 출발을 했지만 단순한 소비자로 끝난 게 아니라 뉴스킨을 비즈니스로 보고 이제 소비자에서 시작은 했지만 이제 저와 같은 소비자들을 이제 만들어 나감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수입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품 좋으면 본인만 쓰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광고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뉴스킨 쓰는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씀으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의 일정 부분을 당신에게 광고비로 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인데 이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예, 중간에 이제 거품을 빼고 원가를 높이고 소비자 가격을 낮춰서 좋은 품질 좋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소비자들에게 본인이 쓰고 만족하면 여러분들이 입소문을 내서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생겨나면 캐시백을 해 주겠다. 전혀 뭐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 대학에서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뉴스킨 사업은 나를 통해서 뉴스킨 쓰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많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구나. 이제 요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뉴스킨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돈을 벌어요. 문제 있나요? 제가 무슨 억지로 강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좋아 가지고 그들이 씀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해서 제가 돈을 벌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한 가지가 처음에 좀 걸렸던 게 뭐냐면 말이 거창해서 유통 사업이지 결국은 판매 아닌가? 그러니까 판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영업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뉴스킨이 결국은 영업 아닌가? 이제 이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었어요. 영업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영업하면 이제 약간 이미지가 뭔가 이 사람들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뭔가 이렇게 막 팔아야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사실 저는 영업 같은 거는 전혀 자신이 없거든요.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도저히 못하는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사귀고 이런 거 저는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컴퓨터 앞에서 혹은 책상 앞에서 앉아서 하는 그런 일을 할 줄 알았지, 뭔가 제가 이렇게 영업 비슷한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뉴스킨 사업이 그 화장품 판매하는 그 영업으로 제가 인식을 했다면 저는 뉴스킨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게 영업이 아니라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영업과 사업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에게는 이 뉴스킨이 단순 영업이 아니라 '이거 엄청난 글로벌 비즈니스구나.' 이제 이런 게 좀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삼성의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삼성 회장인데, 여러분 이재용이 영업하나요? 사업하나요? 그 이재용이라는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근데 이재용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결국은 삼성 제품이 팔려 나가야만 삼성이라는 회사가 운영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삼성 제품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삼성 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희는 삼성 제품을 직접 팔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희가 핸드폰 파는 거 보신 분 계세요? 그 이건희가 무슨 뭐 냉장고 팔고 노트북 팔고 다니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건희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근데 삼성이라는 회사는요,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품을 팔지는 않는데 어마어마하게 팔려 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희는요, 제품 파는 사람이 아니고 제품이 팔려 나가는 삼성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낸 사람이라고 봐야죠. 여러분, 영업과 사업의 차이는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품을 팔려 나가게끔 만드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제품을 들고 팔고 다니느냐, 이게 영업과 사업의 차이라는 거죠. 그럼 뉴스킨 사업이 영업이 아니고 사업이라는 거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뉴스킨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는 뉴스킨 제품이 팔려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낸 사람이에요. 제가 6년 동안 뉴스킨을 해서 저로 인해서 한 달 동안에 발생하는 매출이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근데요, 저는 부끄럽지만 이번 달에 단 한 명한테도 제품을 유통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한 명한테도 제품을 이번 달에 판 적이 없는데 저에게 한 달에 1억 이상의 매출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제가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죠. 저는 매출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낸 사람이지 제품 팔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백다방 아시죠? 백다방에서 커피를 팔잖아요. 자, 백다방에서 하루에 커피가 100 잔씩 팔려 나간다면 한 달에는 3,000 잔이 팔려 나갈 거예요. 자, 이 백다방 사장님은 이 가게 문을 열고 매일같이 커피를 팔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백다방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의 오너, CEO가 누군가요? 백종원이죠. 여러분 백종원은 우리나라에 백다방만 500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500개의 백다방에서 커피가 하루에 100 잔씩 팔려 나간다면 백종원 입장에선 하루에 5만 잔, 한 달에 150만 잔의 커피가 팔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백종원은 스스로 단 한 잔의 커피도 팔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백종원은 커피를 팔지 않지만 한 달에 150만 잔이라는 커피가 팔려 나가게끔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활용한 거죠. 우리나라에 500개의 백다방을 깔아 놓고 그 각각의 백다방이 알아서 돌아가게끔 시스템화 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백종원은 아무것도 안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다방 사장님이 50년을 일해야 백종원이 한 달 동안에 발생시키는 매출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종원이 3달 일하면 백다방 사장님은 죽을 때까지 백종원이 3달 동안 번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백종원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백다방 사장님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은 본인이 제품을 직접 팔아야 되는 거고요. 비즈니스는 내가 팔지 않더라도 팔려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은 혼자 하는 거고요. 비즈니스는 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팀원들이 모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상식적으로 일으킬 수 없는 매출과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 뉴스킨이 영업이 아니고 비즈니스라는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프랜차이즈의 개념이 잘 이해되신다면 뉴스킨 사업이 이해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건 또 뒤에 또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어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어딘가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서 돈을 벌고 있을 건데요. 이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이에요. 노동 수입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인 사람들, 이 세상의 95%의 사람들이 벌고 있는 수입 구조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이 구조는요. 당연해 보이지만 이 세상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노동 수입이라는 건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시간과 돈을 같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벌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24시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부여받았잖아요. 24시간.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은 나의 자유 시간이 아닙니다. 그쵸? 남에게 고용돼서 남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루 8시간 주 5일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남에게 통제받으면서 주 5일이나 되는 시간을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씩 그 황금 시간을 남에게 통제받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들이 시키는 일 하면서 그 나의 노동력과 돈을 맞바꾸는 거죠. 자, 근데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을요. 전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본인이 벌고 있는 돈과 본인의 노동력이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권리 수입이라는 건요. 그런 형태의 수입인데 단순히 그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맞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시스템으로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 같은 케이스예요. 건물주. 여러분들 건물주 아시죠? 건물주는 일 안 해도 돈 법니다. 왜요?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월세 받잖아요.
일 안 해도 월세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번 하는데 이제 제 강의 듣는 분이 이제 그 20대 여성이 앞에 앉아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했냐?"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 "미래의 내 남편이 그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벌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00은 벌었으면 좋겠다고 당당히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옆에 있던 남자들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무슨 500이 장난이야?" 뭐 이런 표정을 옆에 있는 남자들이 이제 짓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여자 그 여성분의 이상형은 그 500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는 남자가 자기한테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는데 수입이 300 이야.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 좀 부족하다.' 이거죠, 300 은. 자, 근데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300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예요. 이랬더니 그 바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자, 수입의 크기는 본인의 기대 이하였지만 수입의 구조가 다르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우리는 권리 수입이라는 용어는 잘 몰라도 건물주가 받는 월세, 이제 이렇게 하면 확 와닿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 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정말 당신이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요, 다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일 안 하고 싶고, 여행 다니고 싶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쵸? 뭐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 노동 수입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이 권리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에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뉴스킨 사업이 그럼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이냐? 당연히 그렇다는 얘기죠. 뉴스킨 사업이 어떤 매력이 있는가를 알아보시려면 1 차적으로 수입적인 매력을 좀 보셔야 되고, 뉴스킨에서 만들어지는 수입이 그 건물주가 받는 수입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자산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뉴스킨의 가장 큰 첫 번째 이 매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킨 사업을 이제 알아보시고 선택하실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 뉴스킨이 쉬운가 어려운가, 혹은 내 적성에 맞나 맞지 않나,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기준을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뉴스킨 사업이, 즉 권리 수입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필요하지 않다면 쉬워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필요하다면 어려워도 내가 극복해 나가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진짜 내가 그런 삶을 살려면 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지, 좀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권리 수입이라는 형태의 수입을 매력적으로 느끼셨다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 권리 수입이라는 건요, 반드시 자산이라는 게 있어야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리 수입보다 중요한 게 자산인 거예요. 자산이 없으면 권리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자산을 통한 권리 수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관찰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서장훈 아시죠? 이 농구 선수인데 요즘에 예능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 서장훈이 건물주입니다. 이 홍대랑 강남 쪽에 이 서장훈 빌딩이 있어요. 이 서장훈이 거기서 이 매월 이 몇 억 대의 월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서장훈의 자산이 뭐예요? 건물. 그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 때문에 서장훈은 매월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서장훈의 자산은 건물이고, 건물이라는 자산에 의해서 권리 수입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이 백종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러분, 백종원이 일 안 해도 돈 벌까요? 자, 백종원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에서 소유진이랑 아이들이랑 그 밖에도 안 나가고 그 맨날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해도 백종원이 돈 버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지장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백종원은요, 코로나여도요, 어마어마한 지금 매출과 수입을 벌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백종원이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뭘까요? 지금 백종원 사진 뒤에 있는 그 음식점들 이름만 지금 30 가지가 넘는 종류의 이름이 써 있죠? 이 우리나라에 지금 백종원 이름 달린 음식점이 3,000 개가 넘습니다. 그 종류만 30 가지가 넘어요. 그 각각의 대리점들이 다 누구 거예요, 결국?
다 백종원 거죠.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백종원의 자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이 백종원한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백종원은 일 안 해도 돈 벌고 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장범준 아시나요? 가수잖아요. 슈퍼스타 K에 나와 가지고 떴죠, 이 친구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엄청난 자산가가 됐어요. 자, 장범준이 방송에 이제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박명수가 인터뷰하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방송 활동이 뜸하십니까?" 했더니 장범준이 뭐래요? "굳이 나갈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감사히도 방송에 안 나와도 사람들이 노래를 계속 들어주니까요. 수입이 계속 들어오네요. 그래서 방송 활동 안 합니다." 자, 장범준도 일을 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노래를 들어줄 때마다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장범준의 자산은 본인이 작사 작곡한 그 음원, 노래가 장범준의 자산이 되겠죠? 자, 근데 장범준은 거기서 번 저작권료를 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또. 자, 그럼 이 건물에선 또 뭐가 들어올까요? 월세가 또 들어오겠죠. 자, 여러분, 부자들은요, 이렇게 자산을 불리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은요, 시간당 페이에 관심이 많죠. 시급. 저 시급 얼마 줄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 1 시간 일하면 얼마 줄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부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1 년이고 2 년이고 3 년이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리포터의 작가인 이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작가가요, 이 책 하나를 써 가지고 일 주일에 60억씩 법니다. 자, 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이 전 세계의 언어로 또 번역이 돼서 어마어마한 이 수입을 발생시키는데, 자, 이 조앤 롤링의 자산은 뭐예요, 그러면? 본인이 쓴 책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 수입이라는 건요, 현존하는 수입 중에 가장 매력적인 수입이고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수입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수입을 가지려면 자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뭐 책을 한번 써 보시겠어요? 아니면 뭐 건물을 하나 구입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 한번 CEO가 한번 돼 보시겠어요? 사실 이거는 평범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상식적인 노력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 타고난 어떤 재능이나 어떤 물려받은 어떤 재력이 있지 않는 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5% 미만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선택받은 이런 그 재능을 통해서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이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뉴스킨 사업은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들과 같은 자산을 만들어서 권리 수입을 벌어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이 뉴스킨 사업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뉴스킨에서 얘기하는 자산이 뭔지, 그거를 나 같은 사람이 진짜 가질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알아보시는 게 뉴스킨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뉴스킨 사업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예시 중에서 프랜차이즈 사업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백종원과 비슷해요. 자, 우리가 백종원이 일 안 해도 돈 버는 건 알고 있죠. 자, 백종원의 자산이 뭐라 그랬죠?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게 백종원의 자산이에요. 그 가맹점들을 중심으로 백종원 음식점에서 음식 먹는 고객들, 소비자들, 그 소비자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그 대리점도 돈을 버는 거고 백종원도 돈을 버는 거죠. 자, 뉴스킨에서 저에게 박형근, 강의하는 박형근, 당신도 권리 수입을 벌고 있습니까? 그런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자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제가 하는 비즈니스가 정확히만 이해한다면 이 프랜차이즈 사업과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뉴스킨은 단순히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니고 플랫폼 사업과 굉장히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플랫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합쳐 놓은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플랫폼 사업이 무엇인가? 또 프랜차이즈 사업은 또 무엇인가? 요거를 좀 알아볼게요. 자, 플랫폼 사업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독특한 회사인지 한번 볼까요? 배달의 민족 아시죠? 여러분들 이따가도 시켜 드실 거고 어제도 드셨을 텐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는요.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매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음식점과 소비자를 온라인상에서 연결시키는 회사예요. 제품도 없고 창고도 없고 공장도 없고 매장도 없고 무언가를 생산해 내질 않아요. 근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는 회사가 배달의 민족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배달의 민족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소비자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점을 핸드폰 어플에서 연결시켜 주는 회사라는 거예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요즘의 대세죠, 대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쿠팡, 에어비앤비, 야놀자, 카카오택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요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더 가속화됐는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온라인이 기반되어 있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 코로나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안 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무언가 음식을 사 먹는 빈도수가 줄면서 어디로 쏠리겠어요? 온라인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은 이 오프라인 매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비즈니스는 다 이런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그리고 플랫폼의 또 장점이요. 굉장히 가벼워요. 이 리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 생산 공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재고를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 뭐 매장을 오픈해 가지고 뭐 월세와 뭐 권리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직원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볍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이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비즈니스입니다. 자, 뉴스킨 사업도 이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걸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거고. 자, 프랜차이즈는 이제 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자,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커피 먹는 소비자가 있고요. 이런 소비자들에게 커피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있고요. 이런 대리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백종원이 있죠. 자, 돈은 누가 쓰나요? 돈은 소비자가 쓰죠. 소비자가 커피를 사 먹는 돈으로 쓰는 돈, 그 돈을 가지고 그 백다방도 돈을 버는 거고 백종원도 돈을 벌겠죠. 자, 근데 여러분, 소비자는 이제 돈을 쓰는 거지만 이제 백다방은 돈을 버는데, 백다방은 영업인가요? 사업인가요? 백다방. 백다방 하나 운영하는 거. 이 영업이에요, 이거는. 자영업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물론 가게를 냈긴 했지만 이 사장님은 본인이 사업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영업입니다. 본인이 가게 샷다 올려서 올려야 돈을 버는 거고 가게 문을 닫으면 돈을 못 벌잖아요. 이걸 자영업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진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백종원입니다. 백종원은 집에서 놀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500개 백다방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비즈니스인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 갈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죠. 여러분들이 커피 사 먹을 수 있고 백다방 하나 돈 주고 차릴 수는 있어도 그 백종원이 여러분들에게 그 프랜차이즈 오너의 권한을 주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영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백종원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죠. 자, 뉴스킨 사업이 이것과 똑같은, 자, 그림 바뀝니다. 잘 보세요. 예, 똑같죠. 뉴스킨으로 바뀌었죠. 예, 뉴스킨이 바로 플랫폼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합쳐 놓은 구조다. 자, 뉴스킨은요. 저와 같은 사업자들이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플랫폼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장도 없고 제품도 없고 공장도 없고 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돈 한 꾸러미 싸가지고 와 가지고 "제품 주세요." 해도 저는 제품을 줄 게 없습니다. 쌓아둔 게 없으니까. 저는 재고도 없어요. 매장도 없어요, 심지어. 저는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저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핸드폰, 그리고 뉴스킨 사업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는 제 머리, 그걸 말할 수 있는 입, 뭐 고 정도? 예. 굉장히 가볍죠? 제 몸뚱아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제가 하는 일은 뉴스킨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와 뉴스킨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뉴스킨 본사를 온라인상에서 연결시켜 놓는 구조입니다. 많이 연결시킬수록 많은 커미션을 받겠죠. 근데 저는 실제로 저를 통해서 뉴스킨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들을 만나지 않아요. 거의 못 봅니다. 근데도 매출이 발생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점포 유통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제 매장에 와서 저에게 돈 주고 제품을 사가는 개념이 아니죠.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그냥 필요할 때 알아서 구매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1시간 동안에도 제 매출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은 샀을 테니까.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뉴스킨은 프랜차이즈 오너의 기회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뉴스킨은 쉽게 말하면 플랫폼 비즈니스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합쳐 놨다 그랬잖아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징하는 사업이에요. 1인 기업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가들을 프랜차이징 해 나가는 사업,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저도 뉴스킨 처음에 소비자였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제 왼쪽과 같이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로 저의 소비자들을 한 명 한 명 구축해 나가다 보니까 제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이 대리점 하나가 돌아갈 정도의 이 매출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뉴스킨에선 저를 대리점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리점 하면 눈에 보이는 가게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저는 가게가 없어요. 제 가게는 온라인 속에 있어요. 핸드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이유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뉴스킨은 제가 대리점에서 끝나는 것까지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저에게 백종원의 기회를 주죠. 당신과 같은 대리점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보세요. 당신과 같은 1인 기업 플랫폼 사업가들을 계속해서 양성해 나가 보세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에 로열티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뉴스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프랜차이즈 CEO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뉴스킨이 백종원과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과 이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이 플랫폼 사업의 그 장점을 합쳐 놓은 구조가 이 뉴스킨 사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그 백종원과 비교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백종원이 어떻게 돈 벌죠? 커피 파는 게 아니라 커피가 팔려 나가는 백다방을 통째로 팔고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에 로열티를 받잖아요. 이게 백종원이 돈 버는 방식이잖아요. 뉴스킨도 똑같습니다. 제가 대리점이 되고 나면 저와 같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1인 기업 플랫폼 사업가들을 만들어내고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의 5% 로열티 받는 게 뉴스킨 사업입니다.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뭐가 다른가요? 완전히 똑같지 않나요? 차이가 있다면 왼쪽은 점포 유통이에요. 매장 형태. 대리점이 눈에 보이는 매장으로 운영된다라는 거. 근데 뉴스킨은 점포가 없어. 무점포야. 이런 차이 빼고는 구조가 같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벌어집니다. 백종원은 백다방이 또 다른 백다방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이 대리점을 낼 수 있는 권한은 백종원한테만 있잖아요. 자, 근데 뉴스킨 사업은요, 제가 만들어낸 대리점이 또 다른 대리점들을 요렇게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요? 나로부터 이렇게 네트가 짜여지거든요. 제가 만들어낸 1대 대리점으로부터 저는 5% 로열티를 받습니다.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사실 엄청난 매력적인 사업이 될 텐데, 뉴스킨은 제 1대 사업자가 또 자기로부터 사업자를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들로부터도 저는 5%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2대가 또 3대, 3대가 또 4대, 4대가 5대, 5대가 6대, 이렇게 대리점이 확장되어질 수 있겠죠. 저는 저로부터 6대까지 안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의 5%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저 뉴스킨 하는데요." 이러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 대부터 6대 안에 제가 만약에 100 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 우리나라의 온라인 프랜차이즈 대리점 100개 가지고 있는 CEO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 뉴스킨 사업은 나로부터 6차 안에 무점포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을 아주 촘촘하고 견고하게 확장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거기서 로열티를 받는 비즈니스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뉴스킨을 좀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뉴스킨을 한다는 건
뭘 하는 사업이냐, 뉴스킨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이 5가지를 반복하는 게 뉴스킨 사업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제품을 체험하고 내가 뉴스킨 제품의 매니아가 되는 겁니다. 나부터가 뉴스킨 너무 좋아요. 나 뉴스킨 떨어지면 계속 쓸 것 같아요 하는 매니아가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사업을요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200만 원 버는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도 등록금 3-4천만 원씩 내면서 대학 다니시잖아요. 4년을. 200만 원 버는 직장 다니기 위한 실력 쌓기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 뉴스킨으로 권리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배울 게 없겠냐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도 배우셔야죠.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이런 시스템을 잘 참여하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 배운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같은 매니아 소비자를 한 20명 정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대리점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이 소비자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여러분들과 같은 그 1인 기업 플랫폼 사업가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너도 한번 뉴스킨 한번 해볼래? 이렇게 사업 기회를 전달해서 그들이 사업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한 6명 정도. 자, 그리고 5번째, 이 6명의 사업자에게 1번부터 4번까지를 똑같이 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복제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로부터 이 유통망이 점점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5%의 지분 드릴게요. 이게 뉴스킨 사업의 수입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뉴스킨 사업의 어떤 이 진행 방법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지금은 이제 바이든으로 또 이제 교체가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요. 이 실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기자가 물어봐요. 당신이 만약에 그 모든 걸 잃고 그 평범한 사람이 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묻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대요. "어떻게 당신 같은 이렇게 저명한 사람이 그런 그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거를 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 얘기하죠? 음. "그게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 있고 당신들이 거기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들과 나는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당신들은 거기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과라는 건요, 행동의 부산물이죠. 어떤 행동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동이라는 건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기반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성공적인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1차적으로 이 나의 마인드와 생각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제도권 교육 속에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 이 금융 교육. 이 남 밑에서 고용돼서 월급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시키는데, 뭔가 내가 스스로 뭔가 고용을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주도 그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방향성으로의 교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사고가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이제 굳어져 오고 있고, 그렇게 자리 잡은 사고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진짜 엄청난 가치는 여러분들의 이 사고부터 뜯어 고쳐 준다라는 게 이 비즈니스의 엄청난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가장 큰 가치로 보고 있는 건, 제가 지금 벌고 있는 어떤 수입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참 어렸고 되게 애기 같았고 참 매 순간 불평불만 많던 그냥 20대 중반의 그냥 평범했던 그 청년이 뉴스킨 사업을 6 년, 7년 차에 돌입 이 과정에서 제가 제 모습을 봤을 때 '야, 진짜 많이 성장했다. 나의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나의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야라든가 내 인생의 어떤 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어떤 저의 모습, 그리고 매 순간 어떤 어려움을, 이 역경을 극복하는 어떤 역경지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의 결과물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의 가치를 그 단순히 돈 벌 수 있고 이제 이런 가치로 좀 보시기보다는 참 내 자신이 이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고 참 성공을 그냥 졸부라고 하죠. 이 갑작스럽게 얻어지는 부자가 아니라 참 성공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고방식을 배움으로 인해서 성공을 얻어가는 비즈니스라는 거 그게 참 뉴스킨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대학교에서도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20대 초반도 지금 뉴스킨 사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가끔씩. "혹시 학교 다닐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운 적이 있냐?" 배운 적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도 다루는 걸로 알아요. 최근에 협성대학교 그 어떤 경영학과 수업 시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는 그 수업 시간이 있었고 약간 현장 학습 개념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그 학생들이 레포트를 써서 제출하는 게 과제였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보면서 많은 그 학생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야 이 학생들이 경영학과를 들어갔다는 건 경영을 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근데 이 학생들이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영을 당하러 그 회사로 들어가잖아요. 또 중요한 건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과연 진짜 경영을 해 봤을까? 사업을 해 봤을까? 이 경영을 책으로 배운 교수가 학생들을 경영을 책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 학생들은 졸업해서 또 남 밑에 들어가서 그 일하고 있는 노동하고 있는 경영을 당하고 있는 참 자기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그 남의 비즈니스 경영하는 걸 도와주고 월급 받는 어떤 그런 학생들이 꿈을 꾸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음과 동시에 '와 난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뉴스킨 비즈니스 진짜 경영학과는 여기거든요 여러분. 이 실전 비즈니스 스쿨은 여기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경영을 이론으로 배우지만 뉴스킨은 경영을 실전으로 배워요. 이론과 실전을 넘나들면서 배우는 교육이 뉴스킨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때려치고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전 대학교 2 학년 3 학년까지 다니고 학교를 스탑했습니다. 저는 고졸이에요. 남들이 바라보기에는 제가 고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뉴스킨 대학교 6년 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학교는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뉴스킨을 그냥 단순히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뉴스킨이 정말 이 경영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참 실전 이 비즈니스 스쿨이구나. 근데 여러분들한테 등록금 받나요? 이 직장 들어가게 해 주는 대학교도 막 등록금을 한 학기에 막 4,500만 원씩 받아가는데 뉴스킨 사업은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 하나 참여할 때 거의 무료로 듣거나 아니면 내봐야 5천 원, 만 원 정도 내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교육의 가치를 여러분들 스스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요. 뉴스 그 아니 그 학 대학교에서 그 등록금 1,000만 원씩 내면서 그 1년 학교 수업 받는 것보다 뉴스킨 강의 10개 듣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양질의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거에 좀 프라이드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쓴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들이 많이 있죠. 이 서점에 가면 이 시리즈가 있는데 이 책에 그 이제 이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또 이 부자 아빠의 21 세기형 비즈니스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이 비즈니스의 이 교과서가 되고 있는 이 책들이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나와요. 평범한 사람이 그 권리 소득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얼마나 멋진 가치가 있는 일인지가 이런 책들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업 시스템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플랫폼 뉴스캠 본사가 다 해 주잖아요. 제품 연구 개발, 생산, 회계, 법무, 반품, 배송, 물류 뭐 등등 많은 것들을 본사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잖아요. 이거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내서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는 부분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뉴스킨 사업은 상속이 되죠. 예. 왜 상속이 될까요? 비즈니스니까. 권리 수입이라는 건 자산이 있어야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자산이라는 거는 내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듯이 내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뉴스킨 사업이 내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뉴스킨 안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그냥 남이 시키는 일하면서 월급 받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유통 자산을 갖는 일이다. 내 비즈니스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어렵죠. 취업도 잘 안 되고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이 60만 명이 넘어가는 어떤 이런 엄청나게 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쵸? 이제 철밥통 직장은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것들은 다들 이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들 다 구조조정 잘라 나가고 있고요. 지금 30 대만 넘어가는 30대 후반인데도 직장에서 명예퇴직하라고 막 권고하고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직장에 답이 없다고 자영업을 차려요, 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말도 안 되죠. 답도 안 나오죠.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익숙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이 핸드폰 만지는 것도 서투신 분들이 많은데, 이 컴퓨터 두드리는 거 서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환경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고 그런 거 하나 배우려고 해 보세요. 어디 나가서 여러분 블로그 교육 하나 받으려면요. 몇십만 원씩 돈 내고 그거 막 5번 이렇게 배우는데 막 몇십만 원씩 내고 막 100만 원 넘게 내고 배우셔야 돼요. 근데 뉴스킨 사업 어떤가요? 이 안에서 SNS 교육, 뭐 인스타그램 교육, 뭐 여러분들 다 교육 제공해 주잖아요. 그쵸? 자, 수명은 길어졌고 퇴직은 빨라졌고 취업은 안 되고 지금 젊은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진짜. 굉장히 이 위태위태한 시대에서, 예. "취업 못해 불안한가요?" 취업의 시대가 끝났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프리랜서 시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1인 기업 시대, 플랫폼 시대, 프리랜서 시대, 온라인 시대,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뀜으로 인해서 요 시대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뉴스킨 하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베스트의 대안을 꼽으라면 저는 뉴스킨밖에 답이 없거든요. 예. 그쵸. 플랫폼 비즈니스죠. 1인 기업 비즈니스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교육도 해 드리죠. 트레이닝 해 드리죠. 스폰서와 후원도 해 주죠. 그쵸. 리스크도 없죠. 자본금도 안 들죠. 뭐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안 할래야 안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가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이 뉴스킨 사업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도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고 뉴스킨을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뉴스킨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참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직장은 안정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쪼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직장은 안정적인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 주는 도구가 직장이죠. 아니 어떻게 일을 못하는 순간 수입이 제로가 되는 게 어떻게 안정입니까? 코로나가 오는 순간 직장에서 잘려 가지고 일 못하게 되면 수입이 끊기는 게 어떻게 안정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안정은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저는 직장의 의미가 이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참 감사한 도구? 요 정도가 직장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직장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동력만큼 돈을 준다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 당신의 노동력이 그 직장에서 필요 없어질 때 그냥 잘려 나가는 게 직장이잖아요. 그 직장에서 다행스럽게도 나를 고용해서 그래도 생계 유지할 정도의 월급 줄 때 "권리 소득을 만들어라."라는 어떤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안정된 조직, 안정된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안정이 아니라는 거. 진짜 안정은 언제든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 직장 때려치려고 맘먹으면 때려칠 수 있는 그 힘을 갖추고 있는 게 진짜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래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지만 '난 3년 안에 직장 때려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뉴스킨으로 만들어 낼 거야.'라는 목표를 가지고 악착같이 투잡으로 뉴스킨 하시는 분들 있죠. 대단하신 거예요. 굉장히 현명한 거고 똑똑한 겁니다. 밖에 있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여 '고생하냐. 직장 다니면 됐지. 뭘 또 그렇게 하려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 개념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안정, 진정한 안정, 그리고 그걸 넘어선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장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권리소득 즉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뉴스킨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직장 끝나고 지금 회사 끝나고 일 끝나고 오셔 가지고 이 강의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뉴스킨 안 했을 때는 그 직장 끝나고 나면 그냥 집에 와서 편하게 누워서 TV 보고 그러고 쉴 수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직장인의 삶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고 어떤 이 뉴스킨의 가치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박수를 보내셨으면 좋겠고, 자, 세계적인 부자죠. 워렌 버핏이 이야기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기 싫다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이 얘기와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이 뭐 적성에도 꼭 맞고 뭐 나름 재밌으실 수는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으세요?"라는 말에 "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지 않다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 들어오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도구 중에 가장 매력적인 도구가 이 뉴스킨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킨 사업 잘 알아보시고 잘 검토하시고 잘 배우셔 가지고 이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시스템과 자산을 구축해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꼭 초대해 주신 분께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 시간 강의 듣고 판단하시기보다는요. 제가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혹은 내가 이 사업을 한번 잘 좀 배워보고 싶은데 현재 저의 상황에서 뭐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안내해 주세요. 가이드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분께서 아마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쳐 보신다면 뉴스킨의 어떤 매력과 확신과 이 가치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실 거고,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뉴스킨 사업을 선택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저처럼 나오실 수 있는 때가 오실 거라는 확신을 하고요. 네. 시간을 제가 살짝 오버했지만 너무나 또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